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다시 천안함 관련해서 음모론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현충일만 돌아오면 이것들은 이 짓을 해요. 지금 지들이 천안함 관련해서 뿌렸던 모든 거짓말들 뚜렷한 증거로 이미 전부 다 반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저러고 있습니다. 쿨타임 돌아왔다 이거야. 시간 날 때마다 저럽니다. 저것들은 어떠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민주당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아요. 천안함은 자폭한 거고 천안함 함장은 부하들을 다 죽인 거고 그러고도 배에서 내려서 뻔뻔하다 무슨 낯짝이냐 이따위 막말을 합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 양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자가 어떤 인물이냐? 친중, 반미, 종북에 쩔어있는 인물이에요. 확인해보시면 나와요. 미국 패권 세력들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거랍니다. 이런 작자들한테는 진실,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도 무조건 우겨대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살포하고 선동을 합니다. 이런 자를 들여와서 안 치겠다고 하니 당연히 우리 천안함 용사들이 분노를 하죠. 최원일 함장님께서 민주당 측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천안함 자폭 어쩌고 하던 이래경 이사장이 혁신위원장 사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의 표명문이 가관이에요. 이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가 유감스러워? 꿇어 앉아서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가 마녀 사냥에 당한 희생자라는 거 아니야 지금? 마녀 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소리냐 하면 최원일 함장이 용사들이 이래경 이 양반을 정쟁으로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최원일 함장이 목적이 있어서 정치 공방을 하기 위해서 이래경이를 끌어내렸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려오면서까지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저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최원일 함장이 무슨 정쟁을 하고 뭔 마녀 사냥을 해요. 그건 당신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최원일 함장님께서 그리고 천안함 용사들이 당신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이유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정쟁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정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함장님과 천안함 용사들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정쟁을 위해 나선 거다? 나 이래경은 그들의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됐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만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해 주세요. 거짓말 갖다 붙이고 불쌍한 척하는 건 하여튼간에 진짜 답 없어 당신들은. 자 이자들은 아직도 천안함이 자폭했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뺐지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서 이래경 저 양반하고 엄청 친했나 봐요. 굉장히 화를 내시네. 최원일 함장이 이래경 이사장의 해임 사퇴를 요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아저씨들 정말 답 없네 이거. 아저씨 수석 대변인이잖아. 그거 민주당의 뜻 맞지? 부하들을 다 죽여? 야 이 아저씨야, 이 나라 대한민국 군인을 죽인 건 북한이야. 거기다가는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에 왜 함장한테는 그딴 소리를 하시나? 당신이 함장님한테 그딴 소리 할 주제가 돼? 어뢰 누가 쐈어? 당신이 배 한번 몰아볼래? 그 장비로 그 물자로 기습어뢰에 뭘로 대항할 수 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죽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거 그거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요? 최원일 함장이 살아 돌아온 게 그렇게 억울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민주당에 해가 안 가? 그래야 남북관계 개선이 되나? 부하를 다 죽이고 살아나왔다고? 아씨 어뢰 맞아 봤어? 아씨 군생활 어디서 얼마나 하셨나? 어이 봐봐요. 기습 어뢰에 가라앉고 있었어. 천안함은 어뢰를 맞은 즉시 3등분 되어서 한미가 침몰했고 중앙은 폭발로 떨어져 나갔으며 함수는 90도로 기울었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 최원일 함장님은 천안함과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존 장병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문짝 뜯어내가면서 함장님 끌어냈어요. 현장에서 배와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는 최원일 함장님을 전우들이 끌고 나왔다고 다친 몸으로. 어이 민주당 아저씨들 당신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천안함 전우회가 어떻게 잡음 하나 없이 똘똘 뭉칠 수 있을까? 당신들 말 들으면 함장님이 나쁜 사람이라며. 근데 이 양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네? 현장에 있던 양반들이 그래. 저렇게 뭉친다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 어이 민주당 배지 아저씨, 천안함 관련 음모론 온갖 거짓말들 그거 전부 다 당신네 민주당에서 쏟아져 나왔어. 당신들이 어떻게든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나라 지킨 군인들을 등신으로 만들었어. 욕밖에 안 나오네 진짜. 야, 딴 건 다 그렇다 치자. 어떻게 군인한테 이러냐? 자,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서 저러고 다니는 게 논란이 되니까 기자들한테 문자를 뿌려요. 천안함 용사들과 함장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한테 문자를 뿌려. 이거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인간이신 것 같은데 이분. 그 문자 내용이 뭐냐?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여간 이 물건들은 이것들은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어울리지 니네들은.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게 천안함 음모론자들이 쓰는 천형적인 수법이에요. 이게 유족과 생존 장병 그리고 함장을 갈라치게 합니다. 이간질을 하죠. 시컷 자폭이니 경계 실패니 폐잔병이니 이렇게 해놓고 팩트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전사자와 생존 장병들은 죄가 없다. 함장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거다. 우리는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이랬어. 근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존중을 하고 뭐고 간에 저 뒤에 바로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존중한다. 하지만 천안함은 자폭이고 폐잔병들이다. 이게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거.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진심으로 존중하신다면 말 같지 않은 음모론들을 퍼뜨려도 안 되고 퍼지는 걸 방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어? 아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걸 장려했잖아.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대변인들이 그러고 다녔어.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는 거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러분, 천안함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 하나예요.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하면 북한이 불편해한다. 북한이 불편해하면 안 되지. 이 나라 지키다 희생한 이 나라 군인들은 등신 취급을 당하더라도 북한이 불편하면 안 된다. 북한을 불편하게 하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팩트를 팩트라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앞에서는 인정하는 척하지 사과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가면 다시 저러고 있어. 자폭이니 폐잔병이니 뭐니 안 죽어서 염치가 없다느니 그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반복돼 왔거든 계속. 자 보세요 여러분. 정봉주라고 아시죠? 이 작자가 대한민국 깡패들을 소나기에 쥐고 쥐락펴락한다는 그런 사람인데 뭔 민주당 사람들은 깡패하고 인연이 깊어 다들. 그걸 또 자랑이래. 좋기도 하겠다 깡패하고 친해갖고. 그거랑 친하면 누가 멋있습니다 그러냐? 사람 같지 않은 것들하고 어울린다 그러지? 이것들은 어떻게 된 게 장래 희망이 최다 깡패요 그러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은 경찰, 검사, 판사 이런 쪽으로 지향하셔야 돼요. 깡패 이런 거는 민주당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걔들 장래 희망이나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하여튼 이 정봉주가 이럽니다. 이래경이 천안함 관련해서 사과를 했으면 된 거지. 뭘 이걸 사과까지 했는데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그만두기까지 하냐.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국민의힘 같았으면 뻔뻔하게 그냥 갔을 거다. 워낙 뻔뻔한 일을 많이 하니까. 민주당은 워낙 예의나 체면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사과한 거다. 국민의힘이 이래경을 두려워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트집을 잡는다. 이래경 이분을 끌어내려고 가장 앞섰던 건 국민의힘이거든. 이분의 천안함 자폭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혁신위원장 되는 걸 국민의힘은 극도로 불안해한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네 이 아저씨가. 어이 정봉주 깡패 아저씨 거짓말 좀 하지마.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들 모였어 그래? 누가 사과를 했어? 이래경이가? 그게 사과야? 이 작자가 지금 뭘 했는 줄 알아? 매스컴에서 나 이래경이에게 씌운 마녀 사냥식 프레임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한다 이러면서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사임하고도 저러고 있다니까?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면 천안함 사건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다. 재조명 뭐? 어떻게 재조명하자고? 북한 입맛대로 뒤집어 주자는 게 그 소신 아니야 지금? 신상처리 같은 걸 전문가라고 집어넣어갖고 맨날 저거 뒤집으려고 하던 게 그게 민주당 작전 아니었어? 니네 다 끝난 거 계속 하잖아. 어이 정봉주 아저씨 당신은 저게 사과로 보이시나? 야 이씨 인간 같지 않은 물건들아. 니들 뭐라 그랬어? 뭐 천안함 유족과 장병들을 존중하신다고.
똥 싸고 있네. 야, 자폭이라며. 자폭이면 그게 뭔 소린데? 죽은 천안함 용사들과 생존 장병들이 스스로 배를 가라앉혔단 얘기야. 생존 장병들이 전우들을 죽이고 대국민 사기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니들이 뭔 존중을 해, 이 비열한 인간들아. 당신들은 웃는 얼굴로 사람 잡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도 죽고 다쳐서 돌아온 군인들을 상대로. 나 이 들이 돌았나 이거. 뭐라고? 민주당은 양심이 있어서 사과라도 한 건데 국민의힘이면 뻔뻔하게 그냥 갔을 거라고. 나 정봉주 이 물건 진짜. 야, 이 아저씨야, 당신이 낙곰수하던 그 시절에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전 세계에서 전문가란 전문가들은 싹 다 긁고 왔고 면밀한 조사 결과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고.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군함의 선체를 인양하고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 추진 동력 장치를 수거했을 뿐만 아니라 폭약 성분까지 검출했고 비폭발, 내부 폭발, 외부 폭발 등 침몰 가능한 모든 요인을 조사 분석했단 말이야. 형상 및 흔적 분석, 증거물 분석, 생존자 진술 분석, 생존자 환자 상태 및 시체 검안 결과, 폭발 유형 분석, 수중 폭발 선체 충격 해석, 몰 해역 분석, 어뢰 추진 동력 장치 분석, CCTV 복원 및 분석 결과, 수중 폭발 현상, 폭발 방향 및 위치 판단 결과, 폭약량 및 폭발 수심 판단, 흡착 물질 판단 결과, 보건성 분석, 선체 기본 강도 해석 결과, 침몰 원인 및 행위자 규명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 천안함 피격 사건 백서. 정봉주 아저씨, 당신 이거 한 번이라도 읽어봤어? 거기에 침몰 원인, 침몰 행위자 규명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회의 안건, 참석 인물, 시간 전부 다 정리돼 있어. 이명박 정부가 이거 다 해낼 동안 뭐 했어? 민주당에서. 니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저거 다 해놓을 동안 북한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어댔어. 조작이다, 자폭이다, 자작극이다. 그걸 10년이 넘도록 이 를 계속하고 있다고. 뭐가 민주당이 양심이 있어서 사과라도 해. 언제 사과를 했는데. 그래, 국민의힘에서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분들을 세심하게 못 챙긴 건 맞아. 그건 욕먹어도 돼. 한구탱이 의도 터질 일이지. 근데 니들처럼 그분들을 역적으로 몰지는 않았어. 사람 새끼들이냐 니네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그걸 또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워? 그리고 또 뭐? 이래경이를 끌어내려고 앞장선 게 국민의힘이고 그 이유가 국민의힘이 이래경이를 두려워해서다? 이게 또 말 지어내네 이거. 왜 자꾸 온갖 군데 거짓말을 쳐바르고 댕기지 이거. 야, 이래경 저 아저씨 사퇴하라고 요구한 분들이 우리 천안함 최원일 함장님하고 유족분들하고 생존자 전우회 분들이야. 이분들이 국민의힘 쫄따구냐? 어디 넉바지 소리를 하고 있어 이씨. 반성이 없어 이것들은. 어떻게든 정쟁으로 끌어내려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분들 공격하라고 좌표 찍어주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 니들은 하나 같아. 어디다 감히 뒤집어 씌우고 있어 죽으려고. 그거 어디서 배우냐? 남들한테 누명 씌우고 이러는 거? 야, 니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멋있다 싶으면 그냥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해. 거기다 온갖 거짓말들 쳐발라서 그 사람 모함하지 말고. 질투와 시샘이 아주 종특이야 이것들은. 당신 아까 양심 뭐 어쩌고 그랬지? 기도 안 찬다 정말. 어이 정봉주 아저씨,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쥐락펴락하는 그 깡패 새끼들이나 잘 챙겨. 무슨 양심은 무슨 얘라이. 아이씨, 낙곰수 애들하고 의리가 세드만. 근데 얘들도 당신하고 똑같아. 황교익,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래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혁신할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겁나면 짖지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야, 미쳤냐? 천안함 식구들이 보수 기득권 세력이야? 천안함 식구들이 지금 겁나서 짖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이 작자는 아주 인간에서 거리가 먼 정체성이구만. 김용민, 민주당 내 혁신 대상과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니 혁신위원장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팎으로 혁신 대상이 싫어해야 혁신위원장감입니다. 돌아버리겠다 진짜. 야, 정봉주 아저씨 친구들은 다 이러고 다니네. 김어준은 아예 천안함 음모론 방송을 하고. 이 데이터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 거죠. 아우 네. 딱 걸렸어. 그러니까 왜 조작을 했냐?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답 없네 이 물건들 진짜. 아주 정봉주와 낙곰수 의리가
아주 의리의리해. 야, 막 사진도 보내주고 그런다며 니들. 정봉주 아이씨 깜빵에 있을 때 저 낙곰수 멤버들이 이런 캠페인도 했다며.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비키니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제정신이냐? 야, 나 살다 별 정명석이나 정봉주나 아이고 뭐 인증샷 또 올리고 그랬다며? 그거 사진 받아서 뭐 하려고? 어? 새끼들이 깜빵에 갔으면 반성을 하고 교양을 먹어야지. 뭐 소풍 갔어? 유욕을 조절할 줄 알아야지. 깜빵까지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짐승이지. 그리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 님께서도 사과를 하셨다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게 전부입니다. 오늘 권칠성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하는 전체의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기자회견을 28초 동안 했더라니. 유감이란다. 그게 사과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그건 자존심 상해서 죽어도 못하겠고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해야겠다 그럴 때 쓰는 게 유감 아니야? 이게 사과란다. 돌겠네. 아주 사람들을 다 등신으로 보는구만.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세요. 권칠승이가 대놓고 쌍욕을 하고 모욕을 한 대상은 최원일 함장님이야. 근데 당신은 사과하러 나왔다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서 지금도 함장님과 천안함 식구들을 이간질하고 있어. 아 진짜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나 이거?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놀고 앉았네. 그때 그거는 그냥 당신이 장관 하고 싶어서 한 소리고 청문회 때 그렇게 대충 뭉개놓고 지금 당신이 뭐라 그랬어? 함장님이 전우를 죽였다며. 왜 함장은 거기서 안 죽었냐며. 북한이 아니라 함장님이 죽였다며. 이러고 있으면서 그때 청문회 때 당신이 한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한 소리가 진심이지 뭐 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네가 거짓말을 한 게 지금 들킨 거지. 뭔 웃긴 소리를 하고 앉았어. 사과 한마디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 그럼 국민의힘은 잘했냐? 아니요. 저 터져야 돼요 아주. 지금이라도 잘하려고 하니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과거에 이분들에게 무관심하게 굴고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것도 사실이거든. 그건 그거대로 저 터지면 되고 앞으로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칭찬해주면 됩니다. 패잔 뭐? 어서 군인한테 이씨.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 영령들과 군인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최원일 함장님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전사자는 자폭했고 경계 실패이고 생존자는 폐잔병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특정 당, 특정 지역을 지키던 군인이 아니었고 전국 팔도에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이러한 심리적인 의뢰를 공격하는 행위들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지켜주는 군인들 마음에 상처 입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최원일 함장님, 저 일병 진급 언제 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천안함에 관해 아직까지도 뿌려지고 있는 음모론들, 그 거짓말들을 분쇄하는 영상인데 보셨던 분들이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거짓말이 효력을 잃게 되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친지분들께도 꼭 사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함장 최원일 골 때려요. 새끼, 미친 개새끼 아주, 미친 새끼 아주, 뻔뻔한 새끼, 병 새끼. 천안함에 무슨 명예요? 천안함의 명예가 어딨어요? 저들이 무슨 영웅이에요? 완전히 패잔병이죠.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니네는. 안녕하세요, 여명숙입니다. 자칭 천안함 전문가들이 별소리를 다 합니다.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함장님이나 다른 군인들보다 본인들이 더 잘한대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딱 하나예요. 천안함은 절대로 북한의 폭침이 아니다. 우리가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돼요. 북한의 피격으로 죽지 않았어도, 굳이 북한의 피격이 아니어도, 북한의 피격이 아니면은 북한이 한 겁니다 하면은 그냥 100% 북한이 한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명백한 증거까지 제시해가면서 알려주겠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천안함 침몰의 진실 그 첫 번째, 자폭했다.
북한 어뢰가 아니라 천안함이 자폭을 했다. 스스로 자폭하고 스스로 침몰했다. 자, 다음 피로 파괴설. 천안함이 낡아서 스스로 배가 쩍 갈라져서 침몰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낡아서 그냥 부러진 거다. 한미 사이의 절단면이 칼로 자른 듯 매끈한 형태를 보이는 등 피로 파괴의 일반적 특성과 들어맞는다는 것이 근거다. 이게 절단면이 칼로 자른 듯 매끈한 형태를 보이냐? 이게? 니네 집에서 도마 위에 무 하나 올려놓고 썰어봐. 무 썰면 이렇게 되냐? 이걸 지금 매끈하다고 하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군함이 피로 파괴가 된다? 군함을 정비하는데 배가 두 쪽 날 만큼 큰 균열을 못 봤다? 야, 해군 함정은 건조와 발주는 방위사업청이, 건조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이 하고 정비는 정비창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 저 일련의 과정 중에 선체가 두 동강 나는 균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들어볼래? 과거 조선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가끔씩 상선에서 선체 피로가 나타난 적이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전투함이 피로 현상으로 침몰된 예는 없다. 선저가 노후되어 파공이 생길지라도 함이 중간 부분이 절단될 수는 없다. 천안함의 최후 선저 검사 시 마모율이 0.2mm라 거의 신조함에 가까웠다. 즉 PCC는 오히려 기준치보다 더 큰 구조 강도를 적용하여 절대로 피로 현상에 의해 절단될 수 없다. 들었냐?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래. 전문가들이. 신조함 같았다잖아. 천안함은 새거나 마찬가지였단 얘기야. 1987년에 진수식한 천안함이 새거 같았다는 얘기는 뭐여? 겁나게 닦고 조였단 얘기야. 알아들어? 피로 파괴?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 니네 알고 있지? 그지? 뭐라고? 피로 파괴는 됐고 암초에 걸렸다고? 천안함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됐다? 되도 않는 헛소리예요 이거. 자, 과거에 천안함과 동급의 초계함이 암초에 좌초돼서 선저가 길게 찢어지고 침수는 됐지만 두 동강이 나진 않았어요. 그것도 천안함처럼 저속이 아니라 전속 시운전 중에 생긴 좌초 사고였는데, 또 다른 초계함은 기상악화로 피항 중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선저가 긁히고 프로펠러 손상은 입었지만 역시 선체가 절단되지 않았고 침몰하지 않았어요. 이 두 초계함은 수리 후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해군에서 운용했습니다. 근데 우기는 애들은 실컷 말해줘도 끝까지 그냥 우기죠. 그래도 운 나쁘면 부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 두 초계함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죽겠구만 이씨. 저기요, 서해 백령도 인근에는 암초가 없어요. 이건 군인들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뭔 암초야? 암초는 암초가 없는데. 암초가 있어도 두 동강 나지를 않는데 아예 암초가 없다니까. 자, 암초가 없다 그러니까 이젠 바꿔요. 또 암초가 없어? 암초가 없으면 모래톱일 수도 있지 않냐? 암초 없으면 모래톱에 좌초한 거야. 천안함의 대표적인 음모론자 신상철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양반들은 신상철이더러 박사래요. 박사. 신상철 박사. 날더러 신상철 박사님을 본받으랍니다. 자, 이 신상철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천안함은 모래톱에 빠져 좌초됐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후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허우적대다가 침몰했다. 그럼 근거가 뭐냐? 천안함 바닥에 스크래치가 있다. 환장하겠네 진짜. 이 양반아, 침몰 직전까지 천안함 물 위에 떠 있었잖아. 천안함이 잠수함이야? 수심이 47m인데 천안함 몸통 높이 빼고 대충 30m라고 하자고 해. 그러면 천안함이 해저 30m를 잠수를 해서 모래톱에 빠져갖고 기스가 난 거다. 천안함 여기 있는데 침몰 직전까지? 이런 물건은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신상철이가 제기한 이 말 같지 않은 내용을 또 이런 사람들은 퍼다 나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상철이 주장하고 판박이에요. 제가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라는 책을 쓴 것이 2012년이에요.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책도 쓰고 주장을 하니, 저거는 절대 포마진 배가 아니다. 폭격을 폭발한 배가 아니다. 바닥도 그러니까 뭔가에 긁힌 듯한 스크래치라고 그러더니요. 우리가 하는 얘기로 스크래치가 있는 게 선명하게 다 봤어요. 저도 어뢰를 맞았는데 왜 스크래치가 왜 생기냐고. 뭐 어뢰가 와서 그걸 긁으면서 가서 어항문에서 꽝 쏘았나. 애들 유치원 애들 데려다 놓고 설명을 해야 이해할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얘기죠. 와, 이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네. 야, 스크래치가 있으면 폭발이 아니다. 스크래치랑 폭발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폭발이 아니다. 이 작자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스크래치 같은 거 막 긁힌 자국들이 막 있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폭발이냐. 천안함 지금 전시돼 있죠. 전시돼 있는 곳에는 스크래치가 없어요. 이거 왜 없냐? 다 없앤 거예요. 없앤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천안함 올릴 때 그 스크래치 잘못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럼 천안함 올릴 때 다 있었는데 왜 전시되니까 없어져? 왜 있는 그대로 전시 안 하냐고. 왜 이 스크래치를 다 없애냐고요. 뭐라고?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지웠다고? 스크래치 언제 지웠는데? 누가 왜 지웠는데? 아니 뭔 생각이냐 도대체? 군함에 스크래치가 났으면 그게 다 쇠인데 그걸 뭘로 지우냐? 뭐 아세톤 바를까? 매니큐어요 그게? 쇠에다 후시딘 바르면 지가 나? 아니면 뭐 힐링 팩터요?
있어요? 야, 힐링 팩터가 있으면 피로 파괴가 되겠니? 알아서 고쳐지지? 아, 돌아버리겠구만 진짜. 자, 니네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니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 천안함 인양할 때부터 세계 각국의 조사단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기다 아세톤 바르고 후시딘 처발라가면서 스크래치를 지웠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모래톱에다가 비벼가지고 폭발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그 면적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그라인더로 싹 밀고 페인트 바르고 건조시키고 조사단 전체를 속였다. 왜 그냥 매수했다 그래 조사단을. 미국도 매수하고 영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다 매수했다 그래. 그게 더 말이 되지 않겠냐? 그 양반들은 매수당해서 스크래치 지운 거 다 봤는데도 지금까지 입을 닫는 거다. 차라리 이걸로 가. 야, 근데 얼마를 주면 지금까지 입을 막을 수 있는 거냐? 아니, 선체 방어력을 위해서 격벽으로 나누어진 군함을 갖다가 세상에 모래를 비벼서 반으로 잘랐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참네. 그래, 그거 모래 누가 비볐는데? 최원일 함장이 잠수해서 모래에다가 비벼서 배를 잘랐다? 돌겠다 니네 진짜. 니네 이미 돌았지? 신상철이의 좌초설 주장은 음모론을 설파하기 위한 허위 사실임이 이미 재판 결과 밝혀졌어요. 인양 직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과 녹이 쓴 부분은 상대적으로 옅게 보일 수 있으며 합조단 위원이 면밀히 관찰했으나 피고 주장처럼 스크래치가 지워진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도 현장 검증에서 벗겨내거나 다시 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스크래치라면 단시간 내 없앨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천안함 좌현에 스크래치가 있던 것을 김태형 장관이 없앴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스크래치가 지워졌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판단이 났는데도 쟤는 지금까지도 누가 지웠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다 없앤 거예요. 왜 전세니까 없어져? 왜 이 스크래치를 다 없애냐고요. 이런 작자들은 몇 시간씩 스트리밍을 하면서 쥐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기사를 갖고 오는데 거기가 다 미디어 오늘이야. 팩트랍시고 온갖 기사를 다 가지고 오면서 정작 저런 팩트는 반드시 뺍니다. 불편하거든. 거짓말로 사기치고 댕겨야 되는데 방해되거든 저게. 자, 여러분, 얘들이 우선적으로 제시한 의혹들을 보세요. 정비 불량에 의한 피로 파괴, 운행 불량에 의한 좌초. 공통점이 있죠. 다 우리 탓이라는 거야. 우리가 정비 잘못하고 우리가 운행 잘못해서 사단이 난 거다. 자폭이나 다름없다. 쟤들이 이딴 걸 필사적으로 들이대는 이유는 북한의 범죄 사실을 은닉해주기 위해서예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책임을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앉았어 지금. 미친 거지. 아니 보자고. 천안함은 군함입니다. 구조상 여러 격벽이 있는 전투함인데 뭔 수로 모래톱을 가지고 한 방에 두 동강을 내요. 좌초가 돼도 순식간에 침몰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천안함 같은 군함이 좌초가 되면 침몰하는 데까지 수일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근데 천안함은 두 동강 나서 한미가 사라질 때까지 딱 20분 걸렸어요. 암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터져서 떨어져 나간 부분까지 합치면 세 동강 난 거야. 완전 멀쩡한 군함이 20분 만에 세 쪽이 나서 한미가 사라진다? 그럼 폭침을 먼저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천안함 사건은요 여러분 아직 사실 정확하게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지났지? 시간만 10년이 지난 거지 뭐가 끝났어요? 정부 조사가 미흡했다고? 합수단 조사가 조작이라고? 조사하기 전에 헛짓거리하고 조사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병신짓거리나 해서 그렇지 조사 자체는 잘했어요. 국내 12개 민간기관 전문가 25명, 군 전문가 22명, 국회 추천위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4개국 전문가 24명, 과학수사, 함정, 구조 및 관리, 폭발 유형 분석, 정보 분석 등 4개 분과로 이례적으로 아주 큰 규모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침몰 원인을 분석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의 정보 전문가가 참여한 다국적 연합 정보 분석 TF를 운영해서 행위자를 규명했습니다. 이러고 답이 딱 나왔어요. 주요 핵심을 요약하면 인양한 함수, 한미, 선체의 변형 형태와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한 결과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되었다. 폭발 해역 인근에서 쌍끌이 어선의 특수 그물망으로 수거된 어뢰의 부품이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서해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영되던 일부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다른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자, 결론 났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침몰했냐?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에 폭침됐다. 북한에서 한 건 맞냐? 주변국 잠수함정은 전부 알리바이가 있는데 북한군 잠수함정만 알리바이가 없다. 그리고 북한군이 쓰던 어뢰가 나왔다. 야, 잘 봐. 현장 검증했고 생존자 증언도 있지. 천안함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있었거든. 대청해전 당시에. 우리 해군이 완전히 승리하자 북한에서 수도 없이 복수하겠다고 지랄쳤었어. 이 얘기는 뭐여? 용의자와 원한 관계까지 있다는 얘기야. 다른 주변국들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하지. 이게 뭐여? 이제 다른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도 증명됐네. 어뢰 부품들이 북한 어뢰의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오케이, 범행에 사용된 무기 찾았고, 북한 잠수정이 천안함 공격 2, 3일 전에 진해 기지를 이탈했다가 천안함 공격 2, 3일 후에 기지로 복귀했다. 그럼 이게 범인이지 뭐요 그럼? 자,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정황이 증거로 분명하게 소명됐어요. 국방부에서 2010년 9월 민군 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고, 천안함이 뭘로 어떻게 폭침됐는지 세세하게 짚어놨습니다. 천안함 사건 정책 설명에도 외신기자, 언론사 등 2010년 8월까지만 해도 16번 이상을 했어요. 음모론자들의 헛소리들이 과학적 증거하에 모조리 반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작자들은 끝이 없어요. 합조단이 국방부에서 북한이 한 겁니다 하면은 그냥 100% 북한이 한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난 골 때려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면요, 그거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팩트가 뭐가 없다는 거야? 그 의혹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 다 답변을 못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다 음모론으로 만들어버려. 음모론으로. 이런 게 어딨어? 어떤 사람은 천안함 얘기하면 음모론 그만해 그러는데 음모론이 아니죠. 아니야, 음모론이야. 네가 얘기하는 거는. 천안함은 어뢰 맞고 폭침됐고 쏜 놈은 북한이고 이게 정답이야. 명확한 증거가 다 나와 있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을 갖다가 말장난 해가면서 다른 의견이랍시고 모두에게 거짓말 선동하는 게 음모론이 아니면 뭐냐? 사람들이 바쁘고 힘들어서 어떤 게 사실인지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지 너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지? 여러분, 이런 물건들은요 아주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하고 조작을 해요. 말을 비틀고 짜내고 뒤집고 조롱하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고 이미 반박된 내용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증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마냥 앵무새처럼 되풀이합니다. 증거가 뚜렷한 합수단 발표를 조롱하기 위해서 온갖 말 같지 않은 유사과학을 가져와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과학적 상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팩트를 뒤집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북한이 가해자라는 걸 숨겨줘야 하니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북한이 한 겁니다 하면은 그냥 100% 북한이 한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얘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댕겼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얘들은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이딴 거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갖다 붙여야 되거든. 그래야 북한을 지켜주니까. 북한이 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것들. 자, 합수단에서는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천안함 선체, 함수, 한미, 연돌에서 발견한 흡착물과 어뢰 추진체, 동력장치 등에서 발견한 흡착물에서 동일한 폭약 원소가 검출됐습니다. TNT, RDX, HMX, 수중 폭발에 사용되는 작약 원료예요. 폭발 실험에서 나온 부산물 3가지를 분석한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나와서 해당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과 동일한 어뢰라고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상철이, 이승원 교수, 서재정 교수 뭐 이런 음모론자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근데 진짜 골 때립니다 이 사람들. 천안함과 어뢰에서 채취한 흡착물질은 폭발의 증거가 아니다. 당신네들이 찾은 거는 그냥 해저 광물이다. 폭발로 인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더 큰 의혹을 제기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승원 교수입니다. 합조단의 주장처럼 흡착 물질이 아니고 침전 물질, 폭발하고는 무관한 침전 물질이죠. 이 데이터가 조작이 됐을 것이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 거죠. 아우 네. 딱 걸렸어. 왜 조작을 했냐?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엽차기하고 앉았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저 흡착물이 폭침의 증거가 되려면 천안함과 어뢰에서 나온 흡착물은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리고 천안함 폭침 당시와 똑같은 조건을 구성해서 실험을 했을 때 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한 흡착물과 실험에서 나온 물질이 동일하다면 이건 폭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합수단 조사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어요. 3개가 다. 근데 이 이승원 박사라는 양반이 아니다, 나도 똑같이 수중 폭발 실험을 했다. 근데 봐라, 나한테 나온 건 전혀 다른 물질이다. 그러니까 천안함과 어뢰에서 나온 건 해저광물이고 폭발은 없었다. 합수단 조사와 실험은 조작된 거다. 자, 그럼 합수단의 실험과 이승원 교수의 실험을 같이 봅시다. 일단 실제 수중 폭발 상황, 3000도씨 이상의 온도. 합수단의 실험 조건, 3000도씨 이상의 온도. 이승원 교수 실험, 1100도. 시작부터 아주 글러먹었죠 지금. 실제 수중 폭발 상황, 20만 기압 이상. 합수단 20만 기압 이상. 이승원 교수 40분
가열. 뭐 하자는 거지 이 양반 지금? 조금 더 알아보자. 실제 수중 폭발, 수십만 분의 1초 이내 냉각, 합수단 실험, 수십만 분의 1초 내 냉각, 이승원 2초 내 냉각. 이게 뭐야? 실험이라며.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 이걸 실험 증거라고 가지고 조건도 못 맞추는 사람이? 이승원 박사 이 양반은요, 고의적으로 어뢰 폭발과 전혀 다른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서는 폭발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모두를 속여서 천안함과 어뢰에서 발견된 흡착물의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하려는 겁니다. 실험 과정부터 증거라고 내놓은 것까지 모조리 가짜예요. 이 사람은. 삼천도 1100도 20만 기압 20만 기압 40분 가열 0.00001초 0.00001초 이승원이는 2초 내 냉각.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거리야? 왜 조작을 했냐?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 이거 제정신인가? 아우 이따위 짓거리나 하고 살면서 그걸로 돈 벌려고 책도 썼어. 책 제목이 대박이에요.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양심? 허이구매. 어떻게? 엄마 괜찮어? 천안함에는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폭발이 없었다는 거지. 어떻게 화약 냄새를 못 맡아? 폭발이 있었는데. 화약 냄새. 360kg TNT라면은 수류탄 6,000개가 동시에 터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화약 냄새를 맡은 대원이 천안함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뭐 화약이 터졌으면 화약 냄새가 나야죠. 폭발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화약 냄새? 야, 내가 숱하게 물어보고 댕겼거든. 천안함 폭침 때 검출한 성분이 TNT, RDX 그리고 HMX인데 TNT, RDX 혼합물은 수중 폭발 때 냄새가 원래 잘 안 난대. 전현직 해군들이 그러잖냐. HMX 냄새도 폭내 훈련 때 못 맡아봤대잖아. 이게 왜 그런 줄 아냐? 일반적으로 군인이 맡는 화약 냄새가 M16, K2 이런 총 쏠 때 맡는 건데 그 냄새가 아니거든. 총이나 화포의 탄두를 멀리 보내기 위한 추진체로서의 화약이랑 어뢰 미사일이 날아가서 거기서 폭발하기 위한 기능성 복합 화약이랑 냄새가 같냐? 원료부터가 성분이 완전히 다르잖아. 총 쏘면 나는 냄새, 니트로셀룰로스 타는 그 냄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화약 냄새가 나요. 근데 TNT, RDX 혼합물이 타면은 아스팔트 도로 포장할 때 나는 기름 냄새가 납니다. 누가 냄새 못 맡았다 그러디? 이미 천안함 용사들이 증언을 했어. 기름 냄새를 맡았다고. 유가족 중에 천안함 용사 어머님이 그 아들 시신 끌어안았을 때 기름 냄새부터 맡으셨대. 그게 아직도 생생하시대. 화약 냄새가 뭐 어째? 구분을 못한 것뿐이야. 흔히 맡던 화약 냄새하고는 다른 화약 냄새가 난 거라고. 알아들어?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 당신 어뢰 맞아봤어? 화약 냄새를 못 맡았으니 폭발이 없었던 거다? 화약 냄새 났고 천안함 용사들이 냄새 맡았어. 뭔 화약 냄새가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데도 신상철이 같은 애들은 끝까지 사실을 비틀어서 우겨봅니다. 심지어 150년 전 얘기까지 끌고 나와요. 1865년에 해군의 아버지라는 달그린 제독이 어뢰를 맡고 책을 썼습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했더라고 증언을 하고요. 저 국방부의 주장에 하면 우리 천안함 대원들이 어뢰를 맞아본 최초의 대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뢰를 맞아본 사람을 초빙해볼까요? 1900년대도 아닙니다. 1865년에 미국의 달그린 제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해군에서는 그 달그린을 해군 병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뢰를 맞았어요. 어뢰를 맞아봤는데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Smell of gunpowder라고 합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 화약이 터졌으니까? 360kg가 터졌다면 더 하겠죠. 그래서 그 화약 냄새가 어디에든 올라와야 되는데 가스가 형성되면 화약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화약 냄새를 맡은 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 150년 전? 미국이 남북전쟁 하던 때네? 어이, 달그린 제독이 맞은 건 흑색 화약 기뢰고요, 이 양반아. TNT는 25년이나 더 지나서 1890년대에 개발됐어. 360kg TNT라면은 Smell of gunpowder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뢰도 개발이 안 됐어. 1865년에는. 그리고 이 작자야, 어뢰는 그 다음에 나왔어. 1866년에. 뭔 어뢰를 맞아, 어뢰를 맞기를. 그리고 화약 냄새? 진동을 했겠지. 맡을 수 있었겠지. 왜? 총이고 기뢰고 흑색 화약밖에 없었으니까. 그 냄새가 익숙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 돌겠네 이거 진짜. 뭐라고? 해군의 아버지? 달그린? 화약 냄새 어쩌고 사람들 속이려고 달그린을 끌고 와? 어뢰를 맞아? 참네. 야, 해군의 아버지 달그린이고 뭐고 가네. 150년 전 흑색 화약으로 천안함을 한 방에 뽀갤 수 있냐? 야, 이거 진짜 물건이네 이거. 그리고 또 신상철이가 뭐라 그랬지? 고열이 없었다. 폭발은 반드시 고열을 발생시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철단면 하부에서 무려 3000도 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호주 구축함 토렌스호 어뢰 실험처럼 선체 내부가 완전히 녹아내려 떡이 됐어야 합니다. 천안함 절단부에는 케이블 비닐조차 녹는 적 없이 나풀거리가 있습니다. 천안함 방문 때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뭐라고? 토렌스함은 선체 내부가 완전히 녹아내려 떡이 됐는데 천안함은 그렇지 않다. 천안함은 어뢰 피격이 아니다. 엄청난 열. 호주에서 폐구축함을 어뢰 피격 훈련을 했을 때에 그 내부를 보면 떡이처럼 녹아 있어요. 천안함 안에 녹아 있는 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토렌스함의 전선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녹아내렸습니다. 야, 토렌스함 싹 녹아내려 떡된 거 한번 꺼내봐. 어디가 녹았는데? 버블 제트로 쇠를 녹였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 녹은 거 한번 보여줘봐. 음모론 제기하면서 토렌스함은 녹았다. 토렌스함은 녹았다. 이러는데 왜 녹은 거 하나도 안 보여주지? 왜 말뿐이야? 토렌스함 녹았다고? 못 보여주지? 그런 거야. 녹은 적이 없거든. 녹일 수가 없으니까 녹은 게 없는 거야.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아. 뭐? 삼천도 고열? 얘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열 화상 장비 TOD에 고열이 감지되지 않았다. 폭발이 아니다. 지랄병들을 싸고 있네 아주. 자, TOD 열 화상 감지 카메라에 천안함이 멀쩡한 상태로 정상 운행하는 모습이 잡힌 게 9시 2분. 그리고 다시 천안함이 포착되었을 때가 9시 22분 38초. 이때 이미 함수와 한미가 분리돼서 한미는 벌써 침몰했고 함수는 침몰 중. 이게 뭔 소리야? 20분 만에 천안함을 완파 침몰시킬 수 있으려면 폭침 말고 뭔 사건이 있었겠냐? 폭침 밖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야, 수중 폭발 시 3000도까지 올라갔다가 0.1초 만에 28도까지 내려갔어. 온도가 남아 있겠어? 파도가 그렇게 센 날인데 잡히겠냐 그게? 바가지에 찬물 꽉 차 있는데 소주병 뚜껑으로 뜨거운 물 붓고 휘휘 졌으면 그 뜨거운 물 온도가 남냐 그게? 하물며 저긴 바다인데 니들은 뭐 유도탄, 대포포탄 이런 걸 생각하는 거냐 지금? 포나 미사일은 품고 들어가서 터지거나 위에서 내리 꽂아서 터지는 거니까 그거는 공기 중에서 터지니까 화염이나 폭발 관련 온도 변화 등이 나오지 당연히. 근데 이거는 수중 폭발이기 때문에 열이 없는 거예요. 잠재된 열은 바닷물이 다 흡수를 해버린다고. 당연히 열이 없지. 그러니까 뭐 이따위 것들이 다 있지 그래. 자, 온도도 온도인데 백령도 모든 추수에서 TOD로 찍었을 텐데 천안함 피격 순간만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TOD의 천안함 폭발 순간이 찍히지 않은 진짜 이유를 내가 말해줘? 안 찍힌 게 당연하지. 천안함을 안 찍었으니까 안 찍히지. TOD는 천안함을 찍고 있지 않았거든. 딴 데 찍고 있었거든. 야, TOD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TOD 관측병은 일단 북한을 감시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수동으로 돌려서 보는 거예요. 수동으로 돌리니까 천안함이 넘어져 있는 걸 본 거고, 그래서 폭침 순간에 화면이 없는 거예요. 열 감지는 무슨 아니 이 물건들은 TOD가 뭔지도 몰라 지금.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TOD는 아군을 감시하는 장비가 아니라 적을 감시하는 장비요. 적을 감시하는 카메라인데 천안함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어야 한다는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천안함이 적이야? 그렇지. 니네 같은 것들한테는 천안함이 적이겠지. 왜? 김정은 최고존엄한테 위협이 좀 됐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어디서 야, 대북 감시가 침투하는 적을 감시하는 거지 아군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초병이 어딨냐 세상에. 아예 경계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국방부가 천안함의 침몰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영상을 삭제하고 공개한 거다. 차,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TOD 전체 영상을 공개하랍니다. 백령도 서쪽 안에는 초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모두 다 TOD를 찍고 있었을 텐데 서로 겹치면서 찍었을 텐데 반파하는 순간에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제공하지 않고 반파가 되고 난 몇 분 후에 영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생각처럼 그게 뭐 어디 야동 파일이냐 그게? 야, 대가리가 있으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한 봐. TOD로 어디를 주로 감시하는지 감시 체계를 싹 오픈하고 감시 루트를 싹 오픈한다는 이 얘기가 뭐요? 아예 북한한테 길 알려주자 이 얘기밖에 더 돼? 우리 백령도 해병대가 여기를 살피고 있으니 간첩분들은 부디 여기는 피해서 들어와 주세요. 이 얘기 아니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안함 나오는 데만 공개한 거야. 그거리만 앞뒤를 갖다가 함부로 싹 다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시 루트 다 나오는데 그걸 싹 다 열어서 어쩌자고. TOD를 숨겨? 천안함 진실을 국방부가 숨긴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정신인가 이거? 백령도에 3월달 4월달이면은 1년 중에 제일 까나리가 많은 철입니다. 이 360kg에 노출된 떼주구만 물고기는 백령도 포구나 대청도나 소청도 해변가에 우글우글하고 보여야죠. 근데 백령도 까나리는 안보태세가 굳건해서 북이 침범하면 해외로 다 도망갑니까?
왜 해로 빠집니까? 까나리 한 마리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뭐 바다가 까나리 수족관이야? 파도 치잖아. 까나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몰라도 어뢰 공격받고서 그 밤중에 까나리 시체 건지고 있을까? 백령도 근해 조류가 얼마나 빠른지는 아냐? 천안함에 한미가 발견됐습니다. 최초 폭발 지점에서 북쪽으로 180여 미터 떨어진 지점. 이에 앞서 어젯밤에 먼저 발견된 함수의 위치와는 7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뭐 서해안 조리에 다 떠내려갔겠죠. 그건 거의 희롱하는 수준이에요. 조롱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구만 이거. 자, 이거 똑바로 들어. 수중 폭발이 어류에 끼치는 영향. 수중 TNT 폭발음에 있어서 폭약 중량에 따른 폭발음의 소음 준위와 자주복 치어의 반응. 50kg TNT가 수중 60m 거리에서 폭발했을 때 자주복 치어 45마리 중 1마리가 죽었고, 그때의 폭발음은 약 227dB이다. 250kg급 TNT가 수중에서 폭발했을 때 227dB의 폭발음을 계산해보면 약 669.5m라는 거리가 나온다. 이게 뭔 소린 줄 알아? TNT 250kg가 터지면 어뢰 폭발 원점에서부터 669m 떨어진 지점에서 자주복 치어 1마리가 죽었대. 그럼 669m 밖에서는 안 죽었다는 얘기네? 신상철이 당신은 뭐라 그랬어? 반경 2km 내에 어류가 떼죽음 돼야 된다며? 그리고 뭐 까나리? 까나리는 밤 되면 모래 속으로 들어가고요. 천안함 어뢰 맞은 것도 밤이었어요. 2km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제 또 뭐 해줄까? 형광등 안 깨졌으니까 폭침 아니다? 천안함 사건에서 최대의 코미디죠. 천정에 형광등이 멀쩡하단 말이에요. 형광등이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방폭 형광등이래요. 방폭 내진 형광등? 온 형광등 만드는 회사 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뭐 회사 설립이래 방폭 형광등은 만든 적이 없다고 그랬다는. 국방부는 이후로 침묵합니다. 그분들은 뭔가 곤란하면 말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이거 진짜 악랄하네 이거. 이 양반 이거 어떻게든 천안함 사건 자체를 조롱해서 사건을 우습게 만들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안함 최대의 코미디다? 오냐 누가 웃기는지 한번 보자. 국방부에서 말한 방폭 내진 형광등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냐? 천안함에 들어간 방폭 등기고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존재하냐고. 천안함에 쓰인 것도 이거랑 똑같은 방폭 등기고야. 뻔히 있는 걸 없다 그러고 뻔히 없는 걸 있다 그러고 어디서부터 손봐야 되냐 니네 같은 애들은. 여러분 얘들이 이거 갖고 천안함을 조롱하기 위해서 뭔 짓거리를 했냐면 형광등 제조업체에다가 전화를 쭉 돌려요. 방폭 내진 형광등이라는 게 존재하냐? 내가 물어봤는데 없다 그런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사기치는 거다. 온 형광등 만드는 회사 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꼴값들을 떨고 앉았네. 형광등 제조업체가 아니라 형광등 방폭 설비 부속품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거니까 내진 내충격 설비를 가진 방폭 내진 형광등인데 그럼 이 설비 프레임 만드는 데를 찾아야지. 왜 여기 형광등 만드는 데다가 전화해서 없다고 난리냐?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야, 그리고 폭심지로부터 격병 4개나 뒤에 있었고 방폭 내진 설계 다 돼 있는데 안 깨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형광등이 다 멀쩡하디? 너 그러고 댕기잖아. 형광등 다 멀쩡했다고. 형광등이 다 멀쩡한 게 아니고 어떤 건 깨지고 어떤 건 안 깨진 거야. 그대로 남은 게 있었다고. 9.11 테러 때도 살아남은 유리창이 있었는데 그냥 쌔뻑이야. 격벽 여러 개 거치면서 폭발로 인한 힘이 약해졌고 그러면서 어떤 놈은 깨지고 어떤 놈은 안 깨진 거고 이게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진짜. 뭐 더 할 말 있냐? 우리가 폭발로 예를 들면 두라 3호 기억하십니까? 전원 사망했기 때문에 4명은 시신을 못 찾았어요. 천안함 경우와 두라 3호의 경우에 사진을 대비해서 글을 쓰다가 두라 3호는 유증기 폭발이 원인이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폭발로 인해 처참했습니다. 두라 3호 경우도 그 잘라진 면에 저쪽에 시신 하나가 있는 걸 봤는데 수색을 했는데 목이 없어. 그래서 그게 폭발이야, 폭발.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장병들. 외견상, 화상이나 고막 손상과 같은 폭발로 입을 법한 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존 장병 대부분이 골절상이나 타박상을 입었고 사망자들의 사이는 익사였습니다. 두라 3호만 하더라도 폭파했을 때 그 시신들이 어떻게 됐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다 찢어 죽어요. 근데 천안함에서 돌아가신 장병들은요, 익사, 물에 빠져가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배가 폭발을 했는데 50명의 살아나온 병사들은 몸이 멀쩡해. 그냥 골절 정도만 입었고 어떻게 그 시신들은 그냥 익사냐고. 몸은 멀쩡해. 생존자들과 시신이 부상 없이 깨끗한 것이 수상하다. 김정은이 커버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구나. 야, 두라 3호 내부 폭발하고 천안함 폭침이 같냐? 천안함은 선저 7에서 9m 사이 수중에서 폭발한 거고 두라 3호는 선체 내부에서 폭발한 건데 이게 같아? 시신의 상태가 멀쩡해서 폭발이 없었다. 그러니 폭침이 아니다. 잘 들어. 시신 안면부 위아래 턱뼈 및 우측 팔 상박 부분이 골절되었고 좌측 팔 상박 부분 근육이 찢어져 있었으며 기타 안면부 좌측 경부 등의 다수의 찔리고 찢어진 상처, 팔꿈치 탈구, 손상 형태별
부위를 보면 안면부, 후두부, 열창, 피하출혈, 표피박탈, 안면부, 팔, 다리, 복부, 발목, 허리 등 신체 전반에 걸친 좌상, 요추, 측두골, 척골, 골절, 시신 양측 경골, 골절, 하악골, 분쇄, 골절. 이거 말고도 많아. 무진장 많아. 이게 뭘로 보이냐? 멀쩡한 거야? 너 저지경 되면 살아남을 수 있어? 뭐라고? 생존자도 골절 정도만 있고 멀쩡하다고? 골절이 멀쩡한 거냐? 야, 저때 열창, 열상, 골절, 절창, 출혈 등 환자가 질비했어. 사건 당시 피격 충격으로 찌그러진 문 때문에 갇혀서 돌아가실 뻔한 최원일 함장이 구출된 후 나와서 승조원 다수가 피를 흘린다고 보고까지 했어. 여러분, 당시 교신 연락 등의 임무를 하고 있던 신은총 하사는 천안함 폭침 당시에 장비에 깔려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무릎은 뼈, 인대, 살이 붙어버려서 더 이상 통증을 억제할 수 없고요. 허리는 경추와 목까지 악화됐어요. 결국 전신에 걸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까지 발병하게 됐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온몸이 칼에 찔리는 듯이 아프기 때문에 허리와 가슴에 지속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관까지 설치하게 됐다고요. 뭐? 멀쩡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요추골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측후방 인대 파열, 국소부위 신경계통 장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치료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 줄은 아냐? 전신이 박살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를 갖게 됐는데 너는 지금 이게 몸이 멀쩡하다고 그러는 거야? 대퇴부골절, 요추골절, 하악골 분쇄골절, 열창, 열상, 골절, 절창, 출혈 이런 게 멀쩡하고 깨끗해 보이냐? 네 눈깔엔? 사지가 잘렸어야 부상이라고 해줄 거냐? 시신의 사인이 모조리 익사다. 시신이 갈갈이 찢기지 않았으니까 폭침이 아니다. 익사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 돌아가신 분들도 전원 익사입니다. 폭발로 인한 손상은 하나도 없고 전원 익사. 전 참 그 대목에서 우리 그 시신 검안을 한 저 군의관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폭발로 인한 사망으로라도 기록을 해달라는 어떤 회유나 압박이나 제안이나 어떤 형태든 저는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러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전체를 조작해가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꿋꿋하게 익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결론을 내린 데에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굉장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용사들을 익사로 판명한 거는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아서 정밀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천안함의 폭침을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다른 명확한 증거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굳이 사망 원인들을 세세하게 추적하지 않아도 충분했다고. 알아들어? 폭침의 증거가 남아 돌았으니까. 익사? 몸이 멀쩡해? 니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희생용사들에 대한 존경이란 게 있냐? 말이 안 나온다 진짜 니네는. 니넨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는 못 태어나. 알았냐? 자, 이제 스탠스를 바꿔요. 얘들이 또 북한을 탓하기는 싫고 대한민국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 음모론자들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렇게 고민 끝에 찾아낸 게 기뢰입니다. 기뢰 때문에 침몰했다. 북한군의 어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설해 놓은 기뢰에 우리 배 천안함이 터졌다. 그물과 통발을 연결하는 선이 천안함 프로펠러에 감겨서 그 과정에서 뻘과 모래에 묻혀있는 기뢰의 도전선이 같이 끌려 들어가서 폭발했다. 이러고 또 어거지를 써요. 아니 도전선이 강철과 구리선으로 구성된 건데 쉽게 감길 수도 없고 무지하게 무거운 건데 그게 난 모르겠고 무조건 기뢰가 터진 거다. 얘들이 말하는 그 기뢰는 천안함 침몰 지점보다 훨씬 연안인 육지에서 불과 400m 떨어진 지역에 부설돼 있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케이블이 다 절단돼서 폭발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걸 백령도 어민들도 잘 알고 있고 다른 초계함이나 호위함 함장들도 단 한 번도 기뢰에 유의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도 하여간 북한은 아니어야 하니까 대한민국의 기뢰가 범인이다. 야 들어봐. 합동조사단에서는 한국화약의 군용 전기뇌관의 해수중 기폭 가능성을 검토 의뢰한 결과 자연 기폭시킬 전류량이 안 돼서 안 터지고 터져봐야 천안함을 반쪽 낼 폭발량도 안 되고 폭약 성분도 달라. 그리고 스크류에 딸려 올라갔다며 그물망이랑 같이. 거기서 기뢰가 터졌으면 천안함 선체 스크류에서 터졌을 거 아니야. 근데 터진 데가 거기가 아니네? 미치겠다 진짜. 그냥 다 갖다 붙이냐 이젠? 이 지랄을 해도 속는 사람들이 있지. 자 민주당 이인영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안함 연평도를 미제 사건으로 그냥 두자. 뭔 미제 사건이야. 사건 진위가 명명백백히 다 드러났는데 좌초도 가능성 없고 폭발을 부정할 수도 없고 여기서 뭐가 미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애들 목적은 좌초 주장이나 폭발 부정이 아니에요. 진짜 얘들의 목적은 뭐냐? 북한이 한 게 아니다. 이것만 있으면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얘들 주장의 본질이거든. 어뢰가 북한 게 아니다. 요거 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미제 사건이 됩니다. 왜? 범인을 아예 용의선상에서 제외하니까.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천안함은 우리 국방부가 조작을 해서 왜냐면 이 사건 전체를 조작해가는 과정에서 북한한테 덮어 씌운 거다. 이런 논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뢰가 조작됐다.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범행 흉기를 조작 내지는 은닉해주겠다는 거지. 어뢰 추진체에 써진 1번이라는 표기가 폭발할 때 녹지 않아 어뢰 폭발로 볼 수 없다. 어뢰 폭발 시 3000도의 고열이 발생하므로 글씨가 녹아야 한다. 아까 나왔던 버지니아 대학 석좌교수 이승원 박사가 하는 소리예요. 20만 기압, 20만 기압, 40분 가열.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승원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가 이승원 박사의 음모론을 완벽하게 논박하고 수중 폭발 시 일본 글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봅시다. 1번이라고 매직으로 적힌 부분은 탄두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추진부 후부 디스크 뒷면이에요. 수중 폭발은 물을 밀어내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초기 고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연력학 법칙이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실험 결과 열이 전도되기 전에 폭압에 의해 밀려나면서 1번 글씨가 적힌 디스크까지 버블이 팽창했을 때는 이미 버블의 온도는 28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0.1초가 걸렸어요. 1번 표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예 열 전도가 없었고요.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가 당시 상황을 철저히 재현한 실험 조건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증명을 해내고 있을 때 이승원 박사는 이런 실험을 해서 1번 표기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실험이라고 한다는 짓이 수중에서의 어뢰 폭발 시 3000도의 고열로 글씨가 녹아야 한다 그래 놓고 어뢰인데 물 근처도 안 가고 그냥 들고 버너로 지지고 있어요. 그 짓해서 결국 지웠어요. 네. 어떤 열을 가해 보니까 그 탄화돼서 글씨 흔적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건 고의적으로 1번 글씨가 지워지도록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실험인 거지. 실험이라고 말도 못하겠다, 야. 이 교수는 결국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있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 양반 물리학 박사랍니다.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실험을 하고서 어떻게 그걸 증거라고 내놓냐? 아니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법칙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기는 어떻게 딴 거야?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현재 이승원은 반박도 못하고 빤스런하고 나서 9년째 진보 언론들만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절대 안 만납니다. 그냥 밀어붙인 자, 이 양반은 열에 못 버틴다. 그러니까 불주장이죠, 불주장.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여긴 또 물주장이야. 소금기가 섞인 바닷물에 매직으로 적은 1번이라는 글자가 버틸 수가 없다. 이건 조작이다. 이건 아예 모나미에서 인증해줬어요. 필기구회사 모나미에서. 소금기와 접하는 선박에는 유성 매직 대신 방청성을 가진 페인트 마커를 사용한다. 매직으로 적는다고 해도 고착 수지의 부식 방지 성분으로 인해 보존될 수 있다. 글씨를 썼었는데 글씨가 일부분 없어졌죠? 아니 음모론자들이 골 때리는 게 매직으로 써진 글자가 바닷물 속에서는 못 버틴다고 그래놓고는 천안함에는 그 흐름이 없으니까 폭발이 아니래요. 천안함은 3주가 넘게 바닷속에 있었는데 거긴 그 흐름이 남아야 돼? 매직은 못 버티지만 그 흐름은 버텨야 된다? 애시당초 열 전달이 없어서 그 흐름이 생길 수가 없는데도 니네는 용서할 수 없는 애들이야. 자 여러분 이제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다 이제 북한에서는 1번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뢰는 북한 게 아니라는 거지. 북한 한글 씁니다. 아라비아 숫자 쓰고. 이 사람들 상태가 딱 이거예요 그냥. 자 어뢰가 조작된 거다. 그래서 뭐? 어뢰 추진체 후부 구멍 속에서 참가리비가 발견됐다? 어뢰 추진체 구멍에서 가리비가 발견돼. 뒤에 구멍들이 몇 개 뚫려 있는데 그 안에 가리비가 붙어 있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멍 안에 있는 가리비를 떼내요. 없애버려요. 본부에서는 조개로 만듭니다. 가리비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공개를 하니까 이거는 참가리비다. 참가리비는 동해안에만 산다. 사이즈가 2.5cm, 2.5cm예요. 1.8에서 2cm밖에 안 돼요, 구멍이. 구멍이 2cm도 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로 세로 2.5cm짜리 조개가 그 안에서 나왔단 말이냐. 이거 너무나 황당한 거죠. 참가리비는 동해안에 사는 건데 서해바다에서 건진 어뢰 속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조개가 나온 어뢰 추진체 뒤 구멍 크기는 조그만데 어떻게 조개 껍데기가 들어가 앉았을 수 있느냐? 뭔 개소리야. 동해에서 사는 참가리비가 아니고 꺼내보니까 비단가리비잖아. 서해 살아 비단가리비. 조개무늬가 참가리비랑 완전 딴판이라고 연구자들이 검증해줬는데 뭔 동해 지랄병 싸고 있어. 조개 껍데기가 들어가 앉았는 게 아니고 조개 껍데기 깨진 조각이 들어가 앉았었어. 뭐?
조개 껍질이 큰데 그 조그만 데 들어가 앉았다고? 사이즈가 2.5cm, 2.5cm예요. 구멍이 2cm도 채 안 되는데 어떻게 가로 세로 2.5cm짜리 조개가 그 안에서 나왔단 말이냐. 이거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 조그만 거보다 조개 껍질 깨진 게 더 적었어. 깨진 조각이 1.73cm인데 지름 2.5cm 구멍에 왜 못 들어간다고 지랄치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상식은 상식으로 받아들여. 그냥 깨진 조각 하나 끌려 들어간 거요. 바닷속에 빠졌는데 모래알갱이 하나 조개 조각 껍데기 하나 안 묻었어야 되냐? 그 어뢰 건질 때 어떻게 건졌는데? 답 나와 있잖아. 쌍끌이어선이 뭐여? 싹 끌어서 우겨놓고 건져 올린 거요 그게. 니네 이러는 거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지? 요 추진체에서 가리비가 발견됐고 또 이 추진체에서 붉은 멍게가 발견됐는데 이 붉은 멍게 뭐예요? 이거는 동해안에 사는 거라는 거야. 동해안.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뭐야? 동해안? 백령도가 동해안인가요? 백령도가 동해안이에요? 백령도는 서해 5도예요. 뭔 동해구 서해구 나발이고 붉은 멍게는커녕 생명체 조각이 아니라 생명체 조각 부스러기도 아니래잖아. 부착 물질에 대한 유전자 DNA 분석 결과 DNA 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원리적으로 아무리 작은 조직일지라도 DNA가 있다면 검출된다. 실험 첫 단계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아서 2회에 걸쳐 유전자 증폭을 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무생물체로 확인됐다. 현미경 조사 결과 붉은 멍게와는 형태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외국 해양생물 관련 웹사이트의 붉은 멍게 사진과 어뢰의 부착물질을 비교해 올린 사진은 합성 사진으로 보인다. 거짓말하고 잘못된 자료 갖고 이상한 해석으로 본질을 흐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합성 사진으로 저지랄을 하고 있어요. 서해에서 나온 거 아니다. 동해에서 나온 거다. 어뢰는 조작된 거다. 반박시 반박 안 받음. 이게 뭐 포장마차 어뢰인가요? 가리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멍게가 나오고 이제 소주만 나오면 되겠네요. 흔들어서 나와야 되겠네. A few moments later. 예라이씨. 합성사진? 아 이제 막 나가는구만 이제. 그래 이번엔 또 뭐? 잠수함과의 충돌. 네. 그렇습니다. 어뢰가 아니고 잠수함이 들이박았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천안함은 어뢰를 맞은 즉시 3등분돼서 한미가 침몰했고 중앙은 폭발로 떨어져 나갔으며 함수는 90도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3시간 15분 동안 떠있다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음모론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안함이 충격을 받은 즉시 3등분되어 한미가 즉시 침몰되고 중앙이 떨어져 나가면서 함수는 3시간 만에 침몰할 것. 바로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모론은 바로 이 조건에 껴 맞춰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럴듯해지거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잠수함 충돌설이에요. 잠수함 충돌. 그러니까 잠수함이 천안함을 들이받고 튀었다. 그래 해상사고에서 잠수함과 충돌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잠수함이 충돌했으면 그 잠수함은 어디 있는데? 천안함이 완전 파괴되고 3등분 돼서 침몰될 정도면 어떤 잠수함도 자망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군함을 완파시켜놓고 잠수함은 멀쩡하다고? 그 잠수함은 뭘로 만든 건데? 비브라늄? 군함을 작살낼 정도로 충돌을 했으면 그만한 충격이 잠수함에도 반작용으로 가해졌다는 얘긴데 타국 잠수함들 알리바이 싹 다 확인됐고 어뢰 부속품들은 건졌는데 잠수함 파편은 없고 근데 그딴 거 다 모르겠고 잠수함 충돌이다? 천안함을 반파시킨 잠수함 영상 전격 공개. 자, 보시기 바랍니다. 돌겠네 진짜. 뭐야 이것들. 자, 이 음모론자들이 잠수함 충돌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미국 잠수함을 1차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알리바이가 없는 북한 잠수정은 아예 후보에도 없어요. 폭침 전에 걔네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후보에도 안 넣어. 이재명 아저씨도 이거 들고 나왔네.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어우 박영선 아줌마도 있었구만. 천안함 침몰이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둘이 잘 어울리네. 자 하여튼 봅시다. 한미 연합훈련 중이었던 천안함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잠수함들이에요.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 3번함 최무선함, 미국의 오하이오급 후속함 콜롬비아함, 미국의 버지니아급 하와이함. 자 1번 용의자 최무선함 상처 없이 멀쩡히 잘 굴러다녔어요 그때. 지금도 잘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2번 용의자 콜롬비아함 얘도 역시 멀쩡히 잘 돌아다녔고 얘네 둘은 알리바이가 분명해요. 천안함 사고 당시 한미 연합훈련은 미 콜롬비아함과 우리 최무선함이 실시했으며 훈련은
평택 위로 올라온 적도 없고 거의 목포와 군산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훈련 당시 한미 양국 잠수함 장교 한 명씩 교환 승조하고 있어서 충돌했다면 금방 사실이 알려졌을 거다. 오케이, 알았어. 얘는 아니에요 이제. 이러면 3번 하와이함이 남는데 얘도 너무 쉽게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왜? 애시당초 콜롬비아함이든 하와이함이든 7,000톤이 넘는 미 잠수함은요, 규모상 수심이 얕은 백령도 근해로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미 잠수함은 길이가 100m, 폭이 10m가 넘죠. 해저와 10m는 유지해야 되고 잔망경의 높이 15m, 선박의 흘수, 그러니까 해수면에서부터 선박이 잠기는 거 15m를 고려하면 수심이 최소 50m는 돼야 돼요. 그런데 저런 걸 수심 47m에 쑤셔 넣는다고? 그딴 짓거리 하다가는 그대로 날려먹습니다. 저거 무지하게 비싸요. 핵잠수함이에요 저거. 그러니 저 해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미 잠수함이 충돌해서 천안함이 침몰했으면 아니 미 정부와 해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나지? 근데 미군은 오히려 천안함 구조지원과 합동조사단에 인원 파견해줬다고. 자, 잠수함 충돌이 지네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밑밥을 하나 더 깔아요 이제. 이번엔 미 잠수함이 어뢰를 쐈답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아씨, 어뢰를 쏜 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것들은 또 무서운 거는 아는지 여기다 또 한 줄을 붙여요.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실수로 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미 잠수함 어뢰 오발설이야? 어뢰가 뭐 새총이냐? 여러분, 잠수함에서는 탐지된 표적에 대해 추진축의 수, 프로펠러 날개수, 프로펠러 회전수 등의 소음 분석과 주파수와 펄스폭 등 신호 분석을 통해 상선인지 군함인지 잠수함인지 식별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천안함을 적함으로 오인해서 어뢰를 발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발사 과정 한번 볼까요?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할 때는 함장을 포함해 전 승조원이 배치돼야 하고 표적에 대한 확실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함장이 발사할 어뢰 발사관을 선택하고 발사관에 도어 개방 지시를 해서 해수를 채운 다음 함장의 발사 명령에 따라 사수가 버튼을 눌러 발사하는 거죠. 사수가 뭐 혼자서 어뢰 발사관도 개방하고 해수도 채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각각 별도의 병기사가 담당을 해요. 육군 소총수처럼 사수의 실수에 의한 오발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들도 알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얘들도 알아요 지금. 미국 원자력 잠수함이 그 큰 규모로 백령도 근해로 들어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미군이 어뢰 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만 늘어놓다가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얹어요 또.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의 돌핀급 잠수함이 들이받고 갔다 이러고 떠들어요. 참네.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가장 가까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온다고 하면 대략 13,000에서 14,000km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잠수함은 수에즈 운하를 사용 못해요. 중동 전쟁도 그렇고 사인이 좀 있었거든. 그러면 희망봉을 돌아야 되는데 이건 31,000km, 왕복이면 62,000km. 여길 이렇게 돌아서 와갖고 천안함을 들이받고 이렇게 돌아서 갔다. 62,000km를. 음모론자들 주장이 뭐여? 이스라엘이 북한에다가 요원들 침투시키려고 여기로 왔다며.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62,000km를 왕복한 이유가 북한의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돌핀급 잠수함 타고 왔다가 모사드 내려주고 천안함 들이받고 갔다. 중동 국가들을 견제해야 할 귀중한 전력인 잠수함을 택시로 썼다는 거네. 장거리. 와, 천재단이네. 주변국 잠수함 알리바이 다 드러나니까 이제 아예 멀리 있는 애가 했다. 하필 또 그때 수리를 1년 넘게 한 이스라엘 잠수함이 있다. 천안함이 격침된 장소는 수심 47m라 한국 해군의 1,300톤 장보고급 잠수함도 작전을 포기하는 곳인데 1,800톤짜리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여길 기어들어왔다. 아니 얘들 진짜 사람 넋나가게 만드네. 야, 그 잠수함이 핵순항 미사일 운영하는 잠수함인데 핵무기 달고 몸통 박치기로 천안함을 가라앉히고 그 상태로 돌아갔다? 말이 안 나오는구만 진짜. 애초에 당시 이스라엘 방위군 돌핀급 같은 경우에는 납축 전지를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이라서 항속 거리나 작전 반경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자망에서 피탐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올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정도 규모의 350kg 정도의 어뢰가 폭발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물기둥이 형성되는가? 100m에서 150m 될 겁니다. 천안함의 물기둥을 본 대원이 아무도 없다. 이 해군배는 군함은 좌우에 견시병들이 밖에 나가서 바깥에서 보초를 씁니다. 쿵 했을 때 몸이 좀 문제여서 옆으로 쓰러지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이요 쿵 하면 우리 국방부의 주장이 참 논리가 모순이 쿵 하니까 쓰러져서 못 봤다? 뭐 어떻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 당신 말대로 견시병들이 좌우에 보초를 서. 근데 이 사람들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견시병은 배가 향하는 방향으로 전방을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견시병 뒤에서 터져나갔어. 견시병 뒤에서 터졌는 줄 어떻게 아냐고? 견시병이 살아남았으니까
없으니까 중간에 있었으면 같이 날아갔을 거고 한미에 있었으면 같이 가라앉았을 건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뭐요? 함수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쓰러지면 당연히 못 보지. 왜 그걸 조롱을 하냐? 이 정도 1200톤 규모의 함선이 뭐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든 내부에서 일어나든 외부에서 일어나든 쾅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선체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깨지고 하면서 선체가 움직임이 와요. 전달 시간이. 물기둥은 더 천천히 와요. 밑에서 폭발이 나서 폭발이 전달되면서 하나씩 부술 거 아닙니까? 부서지면서 선체가 부서지는 것 따라서 움직임이 온다고요. 미치겠네. 그렇게 천천히 터질 것 같으면 다 도망가야지. 미쳤다고 거기 타고 있냐? 다 죽으려고? 부분적으로 깨지면서 선체가 움직이고 물기둥이 천천히 올라와? 폭발이 나서 폭발이 전달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부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폭파되는데 견시병이 못 본 게 말이 안 된다? 당신이 맨날 얘기하는 그 토렌스함 봐봐. 이게 지금 천천히 부서지는 거야? 지난 1999년 호주 해군에서 실시한 버블제트 실험. 고압의 버블이 물대포처럼 분출돼 함정을 강타합니다. 이게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버블제트 물기둥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 신상철이 이 물건은 견시병들이 물기둥을 볼 수 없었던 상황인데도 그들을 비웃기 위해서 저 모든 상황이 천천히 이루어진 것처럼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이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부시면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몸이 움직일 때는 이미 몇 초든 시간이 지난 뒤에 옵니다. 음파가 우리가 340m죠. 견시병에서부터 폭발 원점까지 거리가 25m. 25m에서 쾅 소리가 나면 그 폭발로 인해서 물이든 선체든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람은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0.0001초 동안에 고개가 획 돌아갈 거예요. 소리 나는 쪽으로. 0.0001초 동안에 왜 소리가 제일 먼저 도달하니까. 25m면은 그럼 0.1초. 음파 어쩌고 얘기해가면서 마치 뭐 아는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 양반 아는 건 뭐 없어요. 알긴 개뿔을 알아. 쾅 소리가 나면 고개가 자동으로 탁 돌아간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그 소리 어디서 났는데? 배 밑에서 났네? 뭐? 0.0001초 만에 고개가 돌아가야 돼? 신상철이는 그 정도의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냐? 네 운동 능력이 그렇게 돼? 어째? 넌 총알도 피하냐? 살아 돌아올 자신 있나 보네 신상철이는. 군부대 사격장 가서 표적지 앞에 서 있어. 너 그러고 있으면 여러 사람 좋아해. 너 같은 거는 거기가 딱 어울려. 왜 프로 음모론자 같은 거 하면서 돈 벌어먹고 사냐 너는? 신상철이의 진기명기 쇼 같은 걸 해. 총알 피하는 거. 등 뒤에서 탕 소리 나면 고개 탁 돌려서 피하는 거요. 총알도 피하는데 어뢰는 당연히 피할 수 있겠지 네가. 왜 네 몸뚱이로 실험해볼 생각은 안 하냐? 0.05초. 0.05초 만에 소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는 돌아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바다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치는 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물을 뒤집어 써야 돼요. 없어요. 그것이 없다는 건 폭발이 없다는 거예요. 어이 총알도 피할 수 있는 신상철이 천안함 폭파 시기가 언제냐? 2010년 3월이야. 이때 견시병들 해풍에 풍랑주의보까지 떨어져서 두꺼운 방한복에 후드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잉. 이게 뭔 말인 줄 알아? 견시 임무 자체가 전방주시인데다 니처럼 0.0001초 만에 고개를 돌릴 수 있어도 후드 쓰고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요. 너 해군에서 군생활한 거 맞냐? 군생활 아주 젖같이 했구나. 자, 견시병들은 함수에 서 있었습니다. 폭발은 이 사람들 뒤에 서 있었고 폭발과 동시에 이들은 쓰러졌으며 함수는 90도로 옆으로 누워버려요. 아니 쾅과 동시에 배가 들려서 요동쳤고 그럼 사람은 당연히 앞으로 쏟아지는 거고 그와 거의 동시에 배가 잘려서 함수가 90도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물기둥을 0.0001초 만에 보고 뭐 어쩌라고? 이 사람이 진짜 악랄한 게 몇 가지 사실을 일부러 빼놓고 거짓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지 맘대로 왜곡해서 거짓된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쾅 소리가 나도 배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평안한 상태에서 물기둥만 올라왔다. 사람들은 그걸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폭발이 없었다. 이게 신상철이 주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물기둥을 못 봐? 해병대 초병이 봤어. 자필 진술서까지 써서 냈고 100m에 달하는 백색 섬광을 봤다. 배 터져 나가면서 100m의 백색 섬광이면 그게 물기둥이지 뭐야. 이 해병대원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다 마쳤어요. 그것도 2번이나. 결과는 당연히 진실이지. 아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우리나라 영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잠수함이 어뢰 쏘고 튄다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버리세요. 그 사람들 종자들 아닙니다. 사람끼리만 삽시다. 한미연합훈련장에서 천안함은 135에서 200km가 떨어져 있었어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어뢰 발사함과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럼 135에서 200 사이.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유격이 크냐? 클 수밖에. 훈련장이 넓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재면 135, 여기서부터 재면 200. 이해되시죠?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북한 어뢰 어쩌고 하는 애들은 버리세요.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항상 나중에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고 그래요. 아는 사이인데 이 새끼들. 자, 신성철이나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음모론들은 11년 전에 나온 천안함 민군 합동 보고서에서 결론낸 내용에 대해 단 하나도 합리적인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 못했고요. 11년이 지났는데 보고서가 빈틈없이 잘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민군 합동 보고서는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전문가 등의 동의하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됐습니다. 합조단 발표 직후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010년 5월 27일까지 국제기구 4곳 및 21개국이 일제히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남북 동시 수교를 맺은 일부 유럽 국가와 비동맹국인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일부 국가들까지 20여 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냈을 정도니까요. 이 보고서가 외국에서까지 인정을 받으니까 음모론자들은 이번엔 또 이런 주장을 펼쳐요. 국방부와 합수단이 짜고 다른 나라 조사단의 조사 보고를 왜곡해서 발표했다. 외국 조사단들은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합수단에서는 마치 외국 조사단들이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한 것처럼 조작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스웨덴 문제예요, 스웨덴. KBS가 추석 60분을 방송을 했는데 KBS에 의하면 스웨덴은 국방부도 그렇고 합조단이 말한 거 스웨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했잖아요. 스웨덴은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웨덴은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스웨덴이 그렇게 말했다, 왜 거짓말하냐,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거죠. 스웨덴은 북한 공격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합조단이 북한이 했다고 말하니까 북한이 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일체적 이견인가 하는데 스웨덴은 북한이 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북한이 공격했다는 것에 대해 노코멘트였다. 이 말은 즉 스웨덴은 북한이 했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다. 북한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고 니네는 말하고 싶은 거야, 그지? 아니 노코멘트면 노코멘트지 그걸 왜 북한이 안 했을 거라는 말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야? 대답 안 한 건 그냥 대답 안 한 거야. 왜? 니네 질문이 병신 같았거든. 북한이 했냐 안 했냐를 왜 물어보냐 스웨덴한테. 이 자식들은 폭침이고 뭐고를 떠나서 북한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냥. 야, 스웨덴은 사고 원인 조사팀이고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가 결론 내는 건 행위자 조사팀이 할 일이야. 당연히 스웨덴은 내가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나는 다른 부서의 일엔 참견 안 했다. 그러니 다른 부서의 일에 입장 내지 않겠다. 따라서 북한이 범인이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랬더니 참여연대가 아예 스웨덴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질의 내용이 북한이 안 그랬지, 북한이 한 거 아니지, 제발 북한이 한 거 아니라고 해줘,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 답이 왔어. 쪽팔리게.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게. 주한 스웨덴 대사 라스 바루고 진짜 발라버렸어요. 몇 가지 질문을 팩스로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사는 끝났습니다. 스웨덴 팀은 발표된 결과와 보고서에서 언급된 결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정중하지만 이 무식한 새끼들아, 그거나 읽어보고 질문하란 얘기예요. 스웨덴 팀의 의무는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돕는 데 있지 누가 그랬는지를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스웨덴 팀은 침몰의 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의심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내가 조사한 분야는 원인 조사지 행위자 규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왜 의사한테 범인 누구냐고 입장을 내라고 지랄이야. 지랄이긴. 뭐에 맞았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는 사람한테. 참네. 도대체 뭘 기대한 건데? 아주 북한에 귀신병 들렸어 아주 그냥. 그렇게 스웨덴한테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들어봐. 천안함 사건 조사에 참여한 스웨덴은 20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조사 결과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빌트 장관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보고를 받았다.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단호하게 규탄하고 유엔이 어떤 조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 들었어? 에휴.
신들. 얘들이 내놓는 천안함 의혹은 끝이 없어요. 증거 이런 거 필요 없거든 얘네는. 애초에 사실을 뒤집으려고 거짓말을 하니 아까 나왔던 이승원이처럼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증거가 나올 리가 없죠. 음모론 내용들이 하나같이 수준 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수준 이하의 음모론들을 사회적 위치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퍼다 날랐다는 겁니다. 그게 사건을 아주 복잡하게 꽈버리고 더럽게 악화를 시켜놨어요. 천안함 폭침은 소설가인 내가 졌다. 천안함 북소행 발표는 웃기는 개그.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 쪽에 천안함 사건에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넌 그냥 닥치고 냄새나 맡고 있어. 내가 북한을 알려주마.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합조단 발표를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증거 많어.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 있다고.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아이씨 지금 국정원장이지? 문재인이가 시켜줬잖아, 그지? 청문회 때는 북한 소행이라 그랬더만, 야, 벼슬 준다니까 그렇게 막 바뀌어?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부실. 진실을 은폐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아줌마, 프리즌 봤어? 프리즌?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고 있는 불량 정권. 결국은 다들 절대로 북한이 하지 않았다 이거야. 접근 방법은 모두 달랐지만 모두가 북한 공격설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참네. 북한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과 왜곡, 간단히 반박될 여러 음모론들을 등떠밀어 주는 수만 개의 날조된 기사, 그걸 토대로 2차 3차 전파되는 수억 개의 게시글과 댓글들 때문에 뭐가 팩트고 뭐가 아닌지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아직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안함 음모론들은 죄다 하나하나 까놓고 분석해보면 전부 말이 안 되는데 박박 우길 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악성 루머에 적극 대응하겠다. 관련 보도와 소셜미디어 등을 모니터링하고 허위 사실들에 대해서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약속을 해놓고도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국회에. 국방부는 자초서를 주장한 한 인사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끝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의뢰에 의한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3심에서 이제 그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신상철이의 음모론이 1심에서 허위사실이다, 2심에서 허위사실이다, 3심에서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 그제야 그걸 근거로 대응하겠다? 천안함 용사들 싹 다 죽고 한다 그러지 왜? 천안함 다 사가 없어진다며 하지 왜? 증거 다 사라진다며? 어처구니가 없네 이것들 지금. 국방부 니네가 발표한 거를 왜 법원의 판단을 맡기냐? 그거부터가 웃긴 거야 지금. 니네가 발표했고 니네가 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왜 법원으로 미루냐고. 국방부 여러분들은 당신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이스라엘 잠수정이 갖다 박았다. 이걸 당신들이 반박을 못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줘야 돼?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자, KBS 추적 60분은 8년 만에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이러면서 음모론자 신상철이의 주장을 2018년도가 돼갖고 다시 한번 그대로 받아 적어서 내보냈습니다. 이미 전부 다 발가벗겨진 신상철이의 음모론을 8년이 지나갖고 살을 붙여서 다시 갖고 나왔어요.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으로 국방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이제 고소를 한 배경에는 제가 입을 다물어 주길 바랬던 점이 있을 거예요. 결국 조사 결과 보고를 조작한 것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신상철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신상철이라는 사람은 전문 음모론자입니다. 프로라는 거야. 프로가 뭐예요? 음모론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 양반 직업이 진짜 이거예요. 칼기 폭파 사건도 안기부의 자작극이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미국의 자작극이며 서해교전도 북미 간 자작극이다. 세월호 때 학생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하는 애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민주당에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 국회 추천위원 3인 중 1명으로 조사단에 참가를 시킵니다. 의도가 처음부터 뻔했던 겁니다. 완전히 검증된 음모론자를 심어놨잖아. 이 사람이요, 합동조사단에 들어가서 딱 한 번 회의하고 나옵니다. 조사단에 들어가서는 조사활동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개인적인 주장만 펼치다 나와요 그냥.
모양. 자, 봅시다. 신상철이의 경력은 해군 중위 출신으로 민간회사에서 선박 건조 업무를 한 게 다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군함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 일에는 애시당초 맞지 않습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은. 신상철이가 미디어 오늘에 출연해서 내가 절단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 뭐 이러고 훅가시를 잡습니다. 개뻥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 작자는. 현장에 2시간 있었어요. 2시간. 그게 다야.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해갖고는 2시간 있다가 집에 갔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나열을 좀 더 해드릴까? 조사 활동에는 참여도 안 하면서 천안함 작전 상황 일지와 교신 일지 등 군사 기밀 공개나 요구하고 진보 성향 언론에만 나가서 미군 함선과 충돌했다는 둥, 미군이 연루돼 있다는 둥 막 떠들어요. 얘가 말하는 미군이 연루됐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천안함 용사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고 한주호 준이 분향소를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문한 것이 미군이 연루됐다는 증거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고 미 칠함대가 천안함의 수색, 인양 모든 작업에서 도움을 준 사건이 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 그 인근에서 계속 머물고 배 뜨고 헬기 뜨고 미군들 그냥 엄청난 장비를 둘러매고 들랑달랑 했는데 이틀 동안이나 찾는 척 하면서 안 찾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시신은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 한주호 주님께서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관공서에는 국기가 멀쩡하게 달려있는데도 자기들은 반기 내린 거 알고 있고요. 미군 기지 안에다가 위령비 세운 그런 역할들이 미 해군을 의심해야 한다고. 미 해군도 이상하죠, 사실요. 그 장소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46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지금 막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미군이 갑자기 막 헬기가 와가지고 뭘 빼가고 골 때리는 게 많아요, 진짜. 뭐 이따운 소리를 하고 다녀요. 이런 인간을 전문가라고 추천했다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더 골 때리는 거, 신상철이를 추천한 당신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요. 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민주당 추천받아서 조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대. 관장하는 거지. 애초부터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작업에 협조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따운 물건을 쑤셔넣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 신상철이가 얘기한 거랑 틀린 거 있어? 다 똑같잖아. 조사 방해하려고 보낸 거야. 조사 방해하려고. 니들은 죽었다 깨도 북한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 뭐 신상철이를 누가 추천했는지는 지금은 밝혀졌어요. 현 국방위 소속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 이 양반이 말하는 신상철이를 추천한 이유가 합동조사단에서 풀타임으로 띄워줄 사람을 신상철이 말고는 찾기 힘들었다. 얘 2시간 있다가 집에 갔는데 풀타임 갔어 얘가? 그래서 찾고 찾은 게 저 물건이야? 안규백이는 국방위원인데 신상철이는 종북 중에 핵종북이네 저건. 그래도 되냐? 니네 대통령 문재인이가 종북이라? 아니 신상철이가 여저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합수단에서 지가 쫓겨났대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 왜 신상철이를 쫓아냈을까? 무서워서? ROTC 해군 장교 출신으로 단 2년 군복무했고 그중 1년간 소형 상륙함 갑판사관에 함정 근무를 하고 단지 몇 개월 실습한 구형 전투함 승조 경력을 과장해서 천안함 같은 전투함 경력이 있다고. 해군 해양 전문가인 양 국민을 현혹시키는 신상철이를 뭐가 무섭다고 쫓아냈을까? 네가 쫓겨났다고? 또 거짓말이에요 저거. 저 물건 저거 지발로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들이고 거기서 개소리 했다간 즉시 반박당할 테니까 쪽팔리거든. 거기서 계속 미친 소리 짓거리다가는 지가 내세우는 음모론이 합수단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그대로 실릴 수도 있걸랑. 원래 사기꾼들은 지살궁리는 해요. 그러니 지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알고도 묵인해줄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미군 군함이 박았네, 이스라엘 잠수함이 박았네, 나 신상철이와 친한 익명을 쓰는 양식업자의 말에 따르면 붉은 멍게가 나왔다. 이 작자가 회의 한번 참석해갖고 2시간 있다 나가서는 그 뒤로 11년 동안을 전 천안함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이런 타이틀을 갖고 저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거, 신상철이는 이 음모론을 근거로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위한 진정서를 냅니다. 이딴 말 같지 않은 개소리로 가득 찬 진정서를 받고 그걸 토대로 재조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민주당하고 문재인이가. 신상철이의 주장을 근거로 거짓으로 논란을 만들고 논란이 있으니 재조사를 하자. 그걸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접수하고 개시 결정을 해? 사망자 유가족께서 뭐라 그랬냐? 북한의 소행이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 진실로 혈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정 파이도
정부의 공식 입장엔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이래놓고 아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꿔보려는 거지, 그지? 자, 이번에 MBC PD 수첩 잘 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잘못됐지. 패 죽일 만큼 잘못됐지. 이명박이 뿐만 아니라 이명박이 밑에 있던 것들까지 싹 다 끄집어 올려서 잡아 죽여야 되거든? 오케이, 이건 잘 지적했어. 기무사령관이 분명히 북한 잠수정 두 척이 이상하다, 이 보고를 했는데도 경계태세를 강화하지 않아서 천안함 피격이 일어났다.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련자들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함장님이 분한 이유가 뭐여? 그때 제대로 조치만 해줬으면 내 부하들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함장님은 그게 아직도 분통이 터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 열받게 만들었지?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쉽게 부러질 수 있다? 이거 이명박이 입에서 나온 것도 맞아. 근데 그 뒤도 있잖아. 북한의 기뢰든 어뢰든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지 어느 하나로 몰고 가며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말해야 한다. 이것도 이명박이 한 말이야. 근데 이런 말들이 조롱받아야 될 얘기인가?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명박 이 미친 정권 때문에 모든 거 증거로 말해야 한다가 놀림받을 얘기야? 이 뒤에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 객관적인 증거, 그걸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립국 포함해서 4개국 조사단을 불러와서 다국적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아주 철저하게 규명을 했잖아요. 그 이후 드러난 게 좌초가 아니라 어뢰라는 게 분명해졌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달이야. 그렇게 규명된 사실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정리된 보고서로까지 만들어졌어. 근데 음모론은 11년이 유지가 되네.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들의 입, 진보 언론들에서 쏟아낸 모든 음모론들 이 보고서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잖아, 그지? 근데 단 하나도 증거를 못 댔잖아. 오로지 북한은 아니야. 오로지 북한만 아니면 돼. 절대 북한이 범인이면 안 돼. 이것만 부르짖지 않았어?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 조사단 운영 2010년 3월 31일부터 2010년 5월 20일. 이명박이 그 양반은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완벽한 조사 결과를 낸 건 맞아. 그건 칭찬해줘야 되는 거야. 깔 게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들의 잘못은 천안함 용사들 억울하게 욕먹게 냅두고 아픈데 그대로 방치하고 그 중에도 제일 못된 짓거리는 저 음모론자들 싹 다 잡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랄 발광을 하든 뭘 하든 저 친구들은 구해줬어야지. 군인인데 놈들이 치는 게 무서워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군인을 방치해? 그 정도 깡따구도 없냐? 자, 이명박이가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내서 발표한 것까지 2달도 안 걸렸다는 거 얘기했어. 근데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기타 등등 뿌시래기 음모론자들, 신상철이 추종자들, 얘들이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모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지까지 이것들 커버해 주려고 그러네. 자, PD수첩 관계자분들, 북한의 폭침이 맞다. 예, 그거라도 고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거 찝어준 것도 아주 고마워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운 거예요. 근데 말이야, 방송에 안 나간 부분이 좀 있네. 그 방송 천안함 용사들을 위해서 만든 건 맞냐? 천안함 용사들한테 분명히 이거 받았지. 천안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음모론 생산해내고 막말해대고 망언을 쏟아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들, 이거 분명히 당신들 받았을 텐데 내기 할까? 니네가 받았는데 안 낸 건지 아니면 내가 개소리하고 있는 건지 이거 방송에 내달라고 분명히 그 친구들이 얘기했을 텐데 말이야. 왜 방송에는 안 냈을까? 아니, 뭔 방송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 진영 공격하는 용도로만 썼던데? 천안함 용사들 이 친구들이 분명히 그랬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그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지랄들을 하고 있냐? 방송을 뭐 어디서 처배우시면 이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제대로 된 아이템 하나 줄 테니까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2018년에 KBS에서 추정 60분이라는 걸 했어요. 그거 한번 봐봐. 거기도 공영방송국인데 그거 신상철이 따까리 방송했더만. 결국 조사 결과 보고를 조작한 것이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죠. KBS는 신상철이 따까리인가 봐. 공영방송에서 신상철이 음모론은 퍼뜨리면서 천안함 용사들은 부르지도 않았어. 정작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인터뷰 한마디 안 하고 오로지 신상철이를 찬양하고 생존 장병들은 인간 쓰레기 만들어 놓고 끝냈거든. 가만 보니까 거기는 민주당 신발창이 되고 싶어서 관장하는 애들 같은데 어째? PD수첩도 좀 그러냐? 어? 뭐 사기냐 니네? 아니네. 그래도 PD수첩이 좀 낫네. 그래, 당신네는 그래도 인터뷰라도 했잖아. 그죠? 자, 이제부터 음모론
제기하고 싶은 인간 쓰레기들은 그거 들고 나한테 와. 떳떳한 인생들 자랑 좀 해야지, 그지? 내 관등 성명이 천안함 명예승조원 이등병 여명숙이야. 니들 같은 버러지 새끼들을 내 선에서 밟아 죽여야 하늘에 먼저 가신 우리 선임들도 그렇고 지금 살아있는 내 고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겠냐? 이등병인 내가 퍼덕퍼덕 뛰어댕겨야 나도 짬 찼을 때 짬 대우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지? 신상철이, 이승헌이, 서재정이 니들같이 음모론 제기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만나잖아, 그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유사과학을 들이대잖아. 그리고 운 나빠서 똑똑한 사람 마주치면 조작질이나 하고 앉았고. 자, 따로 만나면 귀찮으니까 한 번에 몰려와라. 내 기다리고 있을게. 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그지?